윤고은의 EBS 북카페. 익숙함은 낯설음의 연장선. 어느새 친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은 건물들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 공간에 스며들었을까요? 3세기에 걸쳐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들려주는 흥미로운 현대 건축 이야기, 건축 300년을 품고 오신 이상현 작가님과 오늘 북카페 초대석 함께합니다. 이상현 작가님은 현재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에서 건축과 도시설계 가르치고 계시고요. 도시 공간과 인간의 삶에 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카페인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카페인 분들께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카페인 분들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행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설가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면은 네. 그 소설가님하고 우리가 동종업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집을 짓지만 소설가는 세상을 지어요. 매번 세상을 막 지었다 허물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무지하게 부러워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차이가 있다는 게 느낀 게 그거죠. 그러니까 소설가 같은 경우는 집이죠. 책이 집이잖아요. 소설 지으면 나중에 만약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개정판이라든지 수정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건축의 세계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어? 우리도 이렇게 보수라는 걸 하죠. 개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네요. 뭐 여러모로 지금 동종업계. 예, 네. 근데 상상의 폭으로 보면은 소설이 네.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부러워하죠. 근데 소설가들은 또 건축물에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또 이 책과 문학과 건축과 예술과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때 EBS 건물 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주변이 꽉 차 있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떠셨나요? 작가님 이 건축 300년이라는 책을 보니까 수많은 건축물들이 여기 있고, 도시 풍경 속에 어떻게 있는지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EBS 건물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솔직히, 예. 그게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외관 형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선뜻 왜 이해하기 그러냐면 쉽지 이렇게 않다. 형상이라는 게 네. 이렇게 저한테는 적어도 저한테 이렇게 썩 이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좀 대칭 같은 걸 좀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맞아요. 봐도 대칭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배운 게 이제 정면을 보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칭이 잘 안 잡힌다. 네. 근데 안 잡히면은 이제 안 잡혀도 돼요. 근데 네.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은 나는 대칭 안 잡을 거야.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대칭을 잡으려다가 못 잡은 건가? 뭐 이런 느낌. 근데 또 이 건축가 어느 분인지 내가 몰라가지고 네. 그냥 내 느낌은 그런 거고. 네. 근데 사실 안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왜 내부는 그죠? 어떤가요? 그 내부에 이렇게 마루 같은 거 있죠? 예, 마루. 그거, 네,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네, 내부 마루가 우리는 마무리. 이제 가면 맨날 그런 거 보니까. 마루 천장 뭐 이런 그 마루가 창문. 이제 상당히 개방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제 쉴 수 있게 됐고 또 그런데 그 마루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대단히 공적 공간인데 네. 살짝 숨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건물은 결국은 칭찬입니다. 네. 이렇게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미인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네요. 잠깐. 네, 너무 좋습니다. 뭔가 그 작가님 책으로 읽을 때 하고 느낌이 약간 다르게 재밌으세요. 책으로 물론 재밌었지만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의 약간 뭐라고 이렇게 뭔가 좀 재미있는 개그를 좀 시도하시는 느낌이, 물론 책에서도 유머러스함이 느껴졌습니다만 그런 거요? 이 압도적인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지금 아주 기대하게 됐습니다. 자, 건축 300년 어떻게 집필 출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도 그 강변북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처갓집이 일산 쪽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변북로를 꼭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강변북로에서 볼 때 가장 그 보기 좋은 광경이 여의도예요.
멋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안 볼 네. 수가 없죠. 맞아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IFC 서울이 이렇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어? 저게 왜 여기 왔지? 여기 있지? 그런 어. 노래 있죠. 네.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어. 그 네. IFC 서울을 보면서 네. 그런 오늘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음. 만약에 이렇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걸 음. 보시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저게 뭐지? 요상하게 그렇죠. 생겼네. 이렇게 했을 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아. 저게 왜 여기 왔지? 그런 생각을 아. 했어요. 근데 어.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한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 눈에 조금 신기하다. 저거 뭐지?라고 할 만한 종류의 건물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음. 집필 동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료를 모으고 뭔가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것도 궁금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게 뭐지 싶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건물이 훨씬 더 많았는지 여기 다 담으신 건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네, 어떤 후보들이 여기에 지금 실린 그, 것인지. 그거는 좀 이런 게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작가 혹은 저는 이제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연구자에 더 가까운데, 음. 그러니까 작가나 연구자별로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워낙 이렇게 사실 조금 전문가로서의 선입견이 강하다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런 게 좀 새롭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사실 그게 조금 좀 확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 이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아.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런 그렇군요. 패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자면 네네. 그냥 원래 생각했던 만큼만 정도만. 보여줬네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이 책 지금 뭐 두껍다 하면 살짝 두꺼울 수도 있고 손에 딱 잡히는 분량인데 이 안에 건축 300년 한국 포함해서 세계의 어떤 건축물들도 많이 있고 왜 그런지를 이제 밝히는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따라서 게임하듯이 좀 따라갈게요. 저희를 끌고 여기저기로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 준비할 게 있나요? 혹시? 준비물이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는데, 아까 그 개그 말씀을 하셔갖고 네. 갑자기 긴장을 했어요. 왜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나? 아니, 그게 너무 좋다는 의미로 저는 그런가요? 지금 카페인 분들이요. 너무 지금 재밌다고, 최준호님도 너무 재밌으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좀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일 중요한 건 텅 빈 머리죠. 머리가 좀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쁜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망설이셨군요. 텅 그러니까, 빈 머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 뭐냐면 채우려면 좀 비어져 있어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좀 텅 빈 머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잘 하시는 걸 같은데 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시건방진 자세. 가장 네, 시건방진 이렇게 자세요? 의자를 이렇게 뒤로 확 제치고 이렇게. 그게 제일 편한 자세일 것 같아서요. 그 자세로 우리가 있는 게 네, 오늘 그 두 가지가 이제 준비물이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제 이름이 이상현입니다. 네. 근데 이상현이란 작가를 모르시죠, 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낯선 작가에 대한 조그만 호의. 어머. 요거 네. 세 번째가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 와, 이 세 개 우리 다 갖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텅 빈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편견과 이런 걸로 가득해서 절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집 이런 거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럼 좋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없고 그다음에 호의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편견이 있고 내가 그래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제 좋은 얘기도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자세는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정옥님, 저는 이미 준비 완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네, 작가님이 얘기하신 지금 3가지 필요한 준비물 아셨죠? 네, 지금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나라님은요, 건축가는 집을 짓지만 소설가는 세상을 짓는다는 표현 너무 멋지다고 하시면서 EBS 건물에 대한 솔직한 감상과 장단점 들려주신 이상현 작가님, 너무 솔직하고 재미나셔요. 지금 우리는 이미 좀 스며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긴장이 좀 풀리네요.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자, 5206님. 다음 생애에 전공을 선택한다면 꼭 건축학을 하고 싶어요. 알아갈수록 멋진 학문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건축가로 살고 싶어. 건축의 세계 너무 멋있어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좀 로망을 좀 떠올리게 하는, 품게 하는 세계 네.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내용도 그래요. 사실 진짜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하는 우리도 재밌어요. 하면서도 네. 이 그리고 세계가 너무 매혹적인 것을 느끼고 계시는 특히 거군요. 이제 여행 갈 때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여행 갈 때, 네, 우리는 이제 건물을 좀 다양하게 네, 볼 수 있어서 음, 이렇게 보면 저게 재밌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재밌고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데 네, 그 건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전후 맥락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약간의 그 아무튼 유머와 뭐 그 약간 독한 유머가 뭐가 있어요. 또 그게 그래서 조금 재밌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거든요. 되게 매력적으로. 그래서 조금 알게 되는 느낌이 들고 가서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물들도 있고 기억해두고 싶은 건축가의 이름들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 건축의 오디세우스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책을 딱 펼치면 바로 영란은행 건물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얘기 들려주세요. 예, 그 영란은행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생긴 건물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네. 조금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 아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만 어, 보고 나머지 것들은 좀 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분류라는 게 그렇게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그렇죠. 잘 볼 수 있고 단점은 그 이외의 것은 못 본다. 그런데 맞아요. 어쨌든 제가 먼저 분류를 좀 해버렸네요. 음, 그래서 이제 IFC 서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찌그러뜨린 거. 아, 그다음에 DDP 같은 거 있죠. 동대문. 공면 쓴 거. 진짜 형상이 네. 겉모습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있고 책에는 탄탄 스토리 하우스라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직육면 저렇게 삐뚤빼뚤하게 네. 쌓은 거.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강릉의 씨마크 호텔. 거기 이제 저는 강릉 갈 때마다 네. 거기 로비까지만 갑니다. 로비에 가서 어, 팥빙수만 먹고 오는데 네. 숙박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그건 건물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빙수를 먹기 건물 위해서인가요? 때문에 건물 때문에. 아, 빙수는 아닌 거죠? 예. 네, 근데 네. 그냥 갔다가 구경만 하고 나오면 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네. 빙수 아, 먹어주는 네. 거 이렇게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네 가지 종류가 다 사실은 그 이렇게 근거가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예전에 어딘가에 한 번씩 지어졌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걸 찾아서 가보면은 이제 뭐 IFC 서울 같은 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가야 돼요. 네. 블루마블 하듯이 이 도시로 옮겨 다니게 되죠. 네. 거기 가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있는데 뭐 그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또 다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 네. 네 가지 유형이. 어. 근데 그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역사적인 연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은 영란은행에 닿게 됩니다. 네. 그래서 책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아주 가장 먼 지점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거슬러 현대 올라간. 건축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그렇죠. 먼 겁니다. 물론 네. 그 이전에도 건축은 있었죠. 그렇죠. 자, 영란은행 건물. 자, 런던에 딱 이 건물이 등장했을 때 반응도 궁금하고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그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어떤 반응을 가장 이렇게 큰 반응은 뭐냐면 예전에 본 거하고 좀 다르네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근데 왜 다르냐면 딱 두 가지만 짚어볼 수 있어요. 물론 네. 두 가지 이외에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장식이 없는 거예요. 오. 그 이전에 있는 건물들은 막 장식이 풍부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어디 뭐 빈 벽 이런 거 안 남겨둬요. 어디 뭐 이렇게 뭔가 붙일 수만 있으면 거기에 뭐 조각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죠. 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식들이 조금 살짝 없어져요. 근데 특히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더 하죠. 내부에는 그러니까. 장식이 더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서리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쓴 거예요. 원래 그 건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면은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파사드라는 말을 따로 써요. 파사드. 네. 그런 말을 쓸 정도로 주인면이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주인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평평한 벽을 정면으로 만들지 이 모서리는 안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서리에
이렇게 그 주출입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입구가 있다. 이거 엄청난 파격이었던 거잖아요. 당시 그렇죠. 예,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모서리에다 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랬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네, 궁금해요. 그게 중요. 거죠. 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의 건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혹은 건축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물들을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왕이나 귀족이죠. 이 음. 사람들한테는 좀 의례라는 게 중요해요. 네. 절차, 격식.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면성이 강한 데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때 영란은행이 지어질 때 이 건물의 주 고객, 건물의 주요 사용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은 그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이라는 게 사실 무지하게 모호합니다. 그 당시에 그쵸. 시민이라는 개념은 없었었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왕이나 귀족이 아닌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의 주요 고객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이 격식이나 의례보다는 실용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에 입구로 쏙 들어가는 게 편해서 좋았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장식이 없어진 건 왜 어떤 이유였냐면은 이게 장식이 과다하면은 옛날 왕이나 귀족들의 건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왕이나 귀족의 건물 아니야라고 말을 해도 네. 그 사람들 흉내낸 게 돼요. 아. 자기만의 참 미학이 곤란하네요. 필요한 거예요. 이 네. 시점부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장식이 없어지고 또 기능적이 됐죠.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런 얘기가 이 책에 가득하거든요. 건축 300년. 책에도 가득한데 직접 작가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또 이 묘한 그 개그감과 함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음악을 듣고 오고요. 지금 질문도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요. 음악을 듣고 그다음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첫 나누고 번째 싶은 거요? 음악. 네. 그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거거든요. 네. 행진곡입니다. 왜 짧은 이걸 거. 준비하셨나요? 그게요. 이제 이 건축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아돌프 음. 로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 1910년대의 네. 비엔나인데 그 시기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저는 역사 덕후까지는 아닌데 그 왜 벨 에포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프랑스 파리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870년부터 1913년까지. 네. 그다음에 비엔나는 한 1900년부터 1913년까지. 이런 시기들일 텐데 막 그걸 상상하고 싶은데 라데츠키 행진곡이 그걸 상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줘요. 와, 뭔가 라데츠키가 어떤 장군의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 황가라는 그 가문이 유럽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가문이죠. 근데 네. 사실은 제국의 황제라고 할 만한 무력이나 이 권력을 가졌던 적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전쟁도 뭐 변변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수백 년 동안 막 치다가 1800년대에 들어와서 그 라데츠키 장군이 이제 이탈리아를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잖아요.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행진곡인데 이게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가의 마지막 전성기를 표현하고 있는 음악이죠. 스토리까지 또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이 음악을 들으면서 듣고 와서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건축 300년 이 책을 들고 오신 이상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종숙님 음악이 무척 당당하고 힘차게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오스트리아 빈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음악 따라. 설계수님 기대, 관심, 호감 갖고 듣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김규민님 너무 정겹고 고수 품격의 건축가님이세요. 네, 고수 그 이런 단어 이런 게 뭔가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좋죠. 기분 너무 좋아짐. 김지혜님 입담이 너무 좋으셔서 책 검색해봤어요. 대학에서 가르치셔서 그런지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시네. 오늘 당장 구매하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입담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다. 별로. 진짜요? 솔직히 조금. 조금 들으셨네. 자, 이영아님 솔직하시고 박학다식하신데 거기에 유머까지. 이상현 작가님 책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드네요. 텅 빈 머리 쏙쏙 채우고 싶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이 책을 펼치면 여기 안에서도 이 뭐랄까요? 이 책 안에서도 입담
그 글발 뭐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게 됐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북카페에 오셨으니까 함께 우리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아돌프 로스의 얘기가 나오죠. 예, 그 예.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 아돌프 로스가 이렇게 현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현대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현대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축가로 평가를 됩니다. 왜냐하면 아돌프 로스로부터 근대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점이 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어, 근데 그 로스하우스를 가서 보시면요, 네.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게 음, 뭐야? 그냥 평범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특별한지를 알려면은 어, 그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요. 어, 근데 그 특히 광장에서 그 로스하우스 반대편에, 그러니까 네. 180도 돌아서 뒤를 보면은 음, 거기에 승마학교라는 스페인 승마학교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음, 건물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로스하우스의 특징을 알게 돼요. 거기는 어,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과다하지 않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좋은 장식들이죠. 그렇죠. 장식이 이쁘게 돼 있어요, 건물이.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입구가 분명하게 정중앙에 있고 또 입구는 음, 입구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랬었어야 되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다 그 비엔나 중심부에는 다 그것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건물이 들어선 게 로스하우스죠. 처음 그 로스하우스가 등장했을 때 그렇다면 장식도 뭐 별로 없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 당시 그렇죠. 기준에서는 저 뭐 짓담한 거야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어. 짓다만 고지. 저러고 끝날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왜 뭐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장식도 적고 그리고 여기 뭐 눈썹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또 재밌기도 해서. 예. 그 로스하우스에 대한 그 혹평들 중에 뭐 어디 보면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하일 광장의 뭐 맨홀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니 눈썹이 건물을 없다. 맨홀 그거 뚜껑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네. 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창문이 어.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네. 역사주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승마학교하고 비교해 보면 더 알겠죠. 음. 창문이 있으면 구멍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갖가지 장식들이 붙어요. 창문의 어. 위에는 이제 약간의 처마가 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그게 네, 보여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렇죠? 볼 외부에서 때요. 볼 네. 때. 그러니까 처마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도 가리고 햇빛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처마를 이렇게 네. 내민 건데 네. 그게 꼭 눈썹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멍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맨홀 같다는 둥, 눈썹이 없는 건물이라는 둥, 이런 혹평을 받았었죠. 약간 모나리자 느낌의. 모나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썹이 눈썹이 잘 약한 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이 지금 그 눈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책에는 사진도 이제 같이 있거든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이제 검색하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보면은 이 눈썹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페인 승마학교 건물도 얘기하셨고 하셨는데 아 진짜 정말 눈썹처럼 생겼어요. 창문 위에 있는 장식들이. 그렇죠. 근데 예. 그게 로스하우스는 없고 우리는 뭐 지금 눈썹 없는 건물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네, 그때는 많죠. 이상했다는 예. 거죠. 요즘은 눈썹이 있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죠. 불필요하다라고 느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지금 이 표현도 재밌더라고요. 황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너무 거슬렸던 거잖아요. 로스하우스 같은 건물은. 근데 건물이란 모름지기 머리, 몸통, 다리가 있어야 한다. 저 이게 좀 곤충이야? 이 생각이 들면서 3등분해서 뭔가 이 예. 3요소처럼 머리, 몸통, 다리가 있어야 건물이다라고 느꼈던 게 당시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 당시까지. 그러니까 한 건축의 역사를 한 3,000년만 잡아도 네. 3,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건물은 음. 당연히 머리, 몸통, 다리. 근데 다리는 그 기단을 말하는 거고 네. 몸통은 그냥 건물의 중앙부, 어. 그다음에 머리는 지붕 이런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몸통이 있고 기단이 있어야 된다. 음. 근데 로스하우스는 이제 그게 약했던 거죠. 어디가 머리고 몸통이고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낯설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 로스는 그게 왜? 중요해요. 아주 네.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로스는 그 미국에도 갔었거든요. 미국에. 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실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근데 미국은 상당히 이제 기능적이었습니다. 네. 건물은 무슨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그 건물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요구되니까 그거에 맞추어야 된다. 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이 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음. 기능에 맞춰 준다. 네. 근데 유럽만 해도 그게 작겠죠, 그전에. 아, 왜냐면 그치. 유럽은 이미 도시가 꽉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를 새로운 걸 하더라도 그런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 맥락에서 막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로스는 자기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옛날식으로 이렇게 과다한 장식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려면 사실 이뻐요. 지금 네. 봐도 이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자재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집이 필요하다라고 로스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품었던 건축가가 그 전에도 뭐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실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특히나 유럽에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과도 조금 맞닿아 있었을 것 같고, 좀 앞서가는 사람이었을 네, 수도 있을 저는 것 조금 같고, 앞섰다고 봅니다. 조금 앞서갔다. 네. 그래서 좀 이끈 거군요. 약간 선도한 느낌의 사람? 예,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왜 망설이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네. 로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개인적 차원으로 난 이런 건축이 더 좋은데, 근데 이게 맞는 거 어.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시대가 좀 따라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로스 뒤를 받쳐주는 그 후학들이 음. 로스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그 너무 중요한 예.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움직임인데. 다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이제 뭔가 선구자라고 하면 뭔가 의미를 그런 뜻을 다 가지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그렇진 않았을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겠죠. 네. 흥미롭습니다. 얘기가 너무 재밌네요. 자, 2900님. 이상현 작가님, 건축 300년, 책에 대한 텅 빈 머리와 편한 자세로 작가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1930년 완공한 전남도청입니다. 50년 후 전남도청 광주 5.18 민중항쟁의 마지막 역사의 현장 건물이 됐습니다.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시도들이 건축 300년 역사를 봐도 있기도 했고 또 그게 없어서 아쉬웠을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아, 하실까요? 이렇게 역사적 건물을 보존한다는 데는 좀 입장들이 좀 다양합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 음. 보존의 강도를 좀 약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좀 다 다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동일 님이신가요? 네, 아니 2900님. 네. 2900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가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건물의 일부가 조금 훼손이 됐죠. 제가 이 건물 설계하신 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잘 아는데 네네. 뭐 그분도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근데 조금 불가피했어요. 네. 이제 저쪽 전남도청 앞쪽에서 그 새롭게 만든 그 건물로 들어가는 지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네네. 하셨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분도 워낙 그런 거를 보존하시자는 쪽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보존하는 쪽을 원해요. 그냥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다른 데다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보존에 대해서 의견들이 생각들이 다 굉장히 다르세요. 많군요. 네. 이렇게 긴 시간을 흘러오면서 우리 도시들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이 책에 가득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 그러면 쑥 점프를 해서 1932년에 미국 뉴욕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에 갔을 때 이제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여기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머리 몸통 다리가 구분되는 건물들이 있었다고요. 네. 지붕들이 딱딱딱 보이는. 미국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네. 그 1932년 그러니까 32년까지의 그 미국도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기죠. 프랑스나 아까 비엔나의 벨 에포크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도 그게 있었죠. 아,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르데코 스타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성관 건축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성관 건축. 건축. 네. 네. 성관 건축은 그냥 유럽에 있는 성을 흉내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위리안 개츠비
어. 디카프리오가 새로 찍은 거 최근 몇 년 전에 개봉한 거 있죠. 네, 거기 영화.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분위기도 나와 있고 딱 그거예요. 그 디카프리오가 그 연애를 여는 파티를 네. 계속하는 그게 성관 건축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르데코 스타일은 이렇게 높은 고층 건물인데 네. 그 고층 건물에 삼각형 머리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1층 로비 부분도 이제 여기는 기단부다라는 걸 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뭔가 몸통하고는 다른 네. 표현들을 합니다. 표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러면 예를 들면 유럽에서 활동하던 건축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 아무래도 유럽이 조금 더 선도했었던 당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랬죠. 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 볼 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성관 건축을 하고 하지만 여기만의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텐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의 흔적과 시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제가 이제 1932년 이전에 미국 건축의 경향을 아르데코하고 성관 건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있었던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저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돌프 로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거긴 기능주의적인 건축들이 꽤 있었어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은 공업이 발전하기 막 시작한 나라였거든요. 네. 1900년대 초에. 음. 근데 이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맞춰주다 보니까 다양한 건축들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르데코나 성관 건축만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어. 그 기능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이미 유럽을 좀 앞서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기능주의에서는 오히려 아돌프 로스에게 영감을 줄 정도로 네, 네, 그렇죠. 앞서가고 있었다. 이 얘기 저희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카페인 분들께 퀴즈는 아니고 저희도 통계 좀 내보려고 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자, 다보탑 아시죠? 카페인님들 다보탑 그리고 석가탑 아시죠? 이미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중에서 어떤 게 더 내 취향이야, 더 아름다워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거 좀 여쭙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중에 더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저희 음악 한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동안에 문자 샵 1045 혹은 반디앱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보탑, 석가탑 어느 쪽이세요? 이유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음악인가요? 저 그 두 번째는요, 그 안치환 노차사.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익숙하게 듣던 네. 그런 노래하고 거의 또 비슷한 음악인데 제목은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네. 근데 이게 정호승 시인의 시라고 합니다. 근데 시에 이제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건데 네. 이거 참 저는 좋아해요. 오, 저희도 좋아할게요. 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할까요? 네, 네, 간단히,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근데 네. 인생을 이제 자기한테 분리를 해갖고 꼭 타자적인 친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막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뭘 해줬냐? 인생한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자기 인생이 하듯이. 좀 네. 잘 안 풀렸다, 고민이 많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투정을 하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좀 특이했어요. 그런 설정이. 내 인생을 나로부터 분리를 해서 따로 놓고 내가 그 친구하고 야,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그러면 내 인생은 나한테 어떻게 해줬나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좋은데요? 이 곡 설명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효형 출판에서 펴낸 건축 300년의 저자 이상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것도 알려드려야죠. 북카페 에디션에 무엇을 그려주실지. 네, 정하셨죠? 지금 말씀드려요? 네, 아. 지금 알려주셔도 돼요. 미리 예고. 그러면 우리 아. 오늘 사연 주신 카페인님들 중에 추첨해서 작가님의 사인과 이 그림이 함께 담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떤 걸 그리실지.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그림은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 기본 형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직육면체하고 구하고 원뿔하고 실린더, 원기둥을 그려드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게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형상들의 조합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한
한 3,000년, 4,000년 동안 지속된 거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건 뭐야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을 찌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아. 본질적인 수준에서 그것들의 변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그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형상이. 너무 중요한 그 형상을 지금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래 나가기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다보탑, 석가탑 어느 쪽이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사연을 살짝 볼까요? 6911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요거 6911님 사연은 작가님이 제가요? 네. 네. 6911번님이요. 네. 석가탑이요. 묵묵함 속에 우직해 보여서요. 옛날엔 화려한 다보탑이었는데 취향이 변하네요. 오, 변한다고 지금 석가탑 하셨고요. 3890님 석가탑이요. 소박하고 진실한 느낌이죠. 다보탑은 화려하지만 여성스럽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9497님은 석가탑. 청소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도 청소에 시간을 덜 쓰기 위함입니다. 청소가 쉬울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또 사연 볼까요? 강혜연님. 강혜연님 석가탑이요. 심플합니다. 1388님도 어릴 때는 다보탑이 좋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순수한 멋이 나는 석가탑이 더 멋져 보입니다. 수학여행 시절 그립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는데 재미난 답변들은 예전에 다보탑이었는데 요즘에는 석가탑 쪽으로 좀 나이 들면서 옮겨왔어요. 이런 답변들도 좀 재밌네요. 그렇죠? 이 질문을 왜 우리가 던진 걸까요? 그 6911번님하고 1388님이 이제 다보탑이 더 좋았는데 혹은 더 멋있어 보였는데 네.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석가탑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은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중학생들까지는 이렇게 다보탑이 좋아 보여요. 이 통계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제가 경험적인 통계죠. 경험적인 이렇게 통계. 물어보고 뭐 그런 네네. 것들 제가 통계 조사를 따라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다보탑이 좋아 보이는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석가탑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확하겠죠. 그 형태를 네. 설명할 때는. 그리고 뭐 단순하다는 말도 가능하겠고 심플하다는 말도 가능하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게 돼요. 어, 이게 좋아하시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 건축이 힘을 얻게 돼요. 근대 건축의 석가탑이 좀, 시작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나눠 쓰자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했던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10개밖에 못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만 장식을 포기하면은 100명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근대 건축의 가장 힘입니다. 선함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선함으로부터 예. 시작됐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꺼리낌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도 좀 이뻐 보여야 되지 않나? 사실 멋있는 거, 화려한 네. 거, 이쁜 거로만 보면은 예전 건축이 나아요. 어, 근대 건축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학을 창조했어야 돼요. 어디서 멋을 낼 네. 것인가. 이거 진짜 멋이야. 근데 심플한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 근대 건축은 뭐 설명을 복잡하게 하긴 복잡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네. 직육면체를 반듯하게 깔끔하게 쌓아놨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식이 물론 없죠. 그렇군요. 여기에 미학을 부과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노력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다보탑에서 석가탑 옮겨간 것처럼. 예전에 그 과거 역사주의 형태에서 보이는 화려한 정식에서 네. 그것이 없어도 저것도 멋있는데?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미학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네요. 만들어낸 조금 것이다. 세뇌당한 것인 것도 있어요. 이게 모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약간 세뇌당한 것 같기도 하다. 시대 흐름이 바뀐 거죠. 시대가 추구하는 바가 바뀐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미학의 향유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겠네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보탑이 오히려 석가탑 만들기보다 오히려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쉽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느낌을 가득 담아서 작가님이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메시지를 많이 담아 두셨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 300년 중에서 작가님이 쓰신 거의 끝부분입니다. 듣고 올게요.
1750년대 혁명주의 건축 이후 건물의 형태적 특징은 부의 집중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부의 집중이 심화하는 시기에는 장식은 증가하고 부의 집중이 약화하는 시기에는 장식은 감소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부는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와 보조를 맞추는 듯이 건축에서는 장식적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다. 물론 과거 역사주의 양식에서 보이던 방식의 장식 증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뼈를 갈아넣는 열정으로 표현되는 건축가들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실상 장식 때문이었다. 르꼬르비지에의 기본 형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추구 또한 장식 아닌 척하는 장식이었다. 1750년대 이후 건축 장식의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보니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 장식 아닌 척하면서 과한 장식을 추구하는 시점에 와 있다. 건축의 미래, 특히 장식성과 관련해서 미래를 묻는다면 부의 집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이상현 작가님 낭독으로 건축 300년 중 에필로그 부의 집중, 건축을 뒤흔들다의 한 대목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건축의 미래, 특히 장식성과 관련해서 미래를 묻는다면 부의 집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부의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이제 현대 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저거 뭐지? 이상하게 생겼네. 이제 그런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연원을 이렇게 쭉 추적하다가 보면 이제 1750년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이게 아주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좀 독특한 시기였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거, 물질적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정신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왕이라는 귀족이라는 세력이 있고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두 편이 싸움을 했는데 한쪽은 왕과 귀족, 성직자도 포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뭐라고 부를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대중이라고 부르거나 시민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는 부르주아라는 세력이 있었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있었죠. 네.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연합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이 둘을 대상으로 해요. 이 둘을. 네. 이 두 집단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 돈이 많이 있는 부르주아를 위해서도 그쵸. 그다음에 조금 더 부르주아만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 똑같이 건축이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영란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금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네. 이게 참 논란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냐, 그 시민 혁명이냐 이렇게 보면은 요거 약간 학계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결국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는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이득을 봤잖아요. 누가 이득을 받는가? 예, 그러면서 부르주아가 이제 사회의 지도적 계층, 지배적 계층으로 상승을 하고 네. 나머지가 이제 일반 평민, 시민이 이렇게 됐던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가 이렇게 막 집중을 하게 되면은 집중하는 시기에는 이제 장식이 과해지고 그쵸. 그다음에 부의 집중이 약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의 집중을 막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사달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네, 네. 네,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 큰일이 벌어져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자제를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 장식이 좀 줄어듭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최근으로 오면 이제 또 신자유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신자유주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는 생각이 좀 컸어요. 당연하겠죠. 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쳤는데도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거를 거치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라고 네. 하다가 그게 조금 약화됩니다. 또 약화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을 그 사람들만큼 생생하게 몰라요. 네. 그러니까 또 뭐 내가 잘해서 돈 많이 벌면 또 그거 막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가 집중되기 시작하고 장식이 증가하는데 현대 건축은 예전처럼 눈에 보이면 저거 장식이야, 장식 과다야 라는 방식으로 장식을 하진 않죠. 네. 석가탑처럼 합니다. 근데 석가탑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석가탑처럼 만들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이. 다보탑보다 더 그렇죠. 예. 공정도 복잡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술이 그렇죠. 예.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낭독을 해드렸을 때 네. 장식 아닌 척하지만 엄청난 장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 건축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V 집중과 그다음 건축의 변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조금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희 근데 이제 안녕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간단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겁니다. 이거 소설가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책을 쓸 때 그렇게 합니다. 아. 제가 책을 써서 근데 저는 이렇게 끝에 말미감 이렇게 합니다. 건축의 역사적 재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잘 꿰보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꿰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에는 안 썼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 한번 꿰보세요. 그럼 왜 꿰볼까요, 여러분들이? 네. 아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사를 꿰서 자기 걸 만들면은 그 역사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행 제가 그 유행을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끝에 뭐 네. 끝나지 않을 노래를 부른다. 그다음에 현대 건축은 세이렌의 노래에 맞춰 기꺼이 춤을 춘다. 이게 여기다 제가 조금 숨겨놨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역사를 꿰시게 되면은 유행에 안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주체적인 존재로 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네, 사실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책에는 안 썼죠. 그 묵카페에서 해주시네요. 이렇게 그 네. 말씀을. 네, 너무 못 좋습니다. 참고 해버렸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분명히 많은 얘기 했는데 시간이 막 가버렸어요. 네, 오늘 오셔서 재미나셨죠? 전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네. 예. 다행이네요. 예, 카페인 분들도요. 카페인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연을 걱정이 좀 통해서 됩니다. 사연 소개할 틈도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즐겁게 들으셨습니다. 김지혜님, 권태희님, 6911님, 김지혜님, 권태희님, 그리고 6911님 이렇게 세 분께 건축가 이상현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건축의 기초 형상들이 그림이 담긴 건축 300년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끝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그 When I Get Old라는 건데요. 네. 그 재밌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다른 노래가 생각나거든요. 이건 뭐 약간 뭐 표절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표절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음악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원래 재즈로 작곡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가사를 붙여서 불러서 비슷한 곡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걸 들으면 그냥 옛날에 그 진추와 One Summer Night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뭐 저의 젊었을 때 시절 뭐 그런 네.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사가 재밌어요. 근데 가사를 네. 그냥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있을 때 잘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